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지금 뭐 이혼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이 어떠세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이혼녀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러니까 초혼에서는 뭔가 이혼의 선택을 하기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도 그렇고 주변에 친한 지인들한테 알리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혼하기 위한 그런 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혼은 아무래도 좀 쉽죠.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혼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재혼에서의 이혼을 결정하는 게 좀 더 쉽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근데 재혼 후에 이혼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재혼 후에 이혼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일단 이 유책 배우자들 이분들 중에서는 평생 혼자 사셔야 되는 게 더 적합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책 배우자인데 폭력성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누구랑 살아도 그 폭력성 발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 좀 혼자 사셔야 되고, 그리고 습관성 바람을 피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저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향의 분을 만나서 자유연애를 하면서 사시거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하는 욕심을 또 부리셔서 재혼을 한다, 그런 면모를 다 숨기고 재혼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초혼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또 순수한 피해자들이 남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혼에 어떤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재혼하고 나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초혼을 생각해 봤을 때, 결혼을 할 때 애정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서로를 위한 배려심과 희생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안 맞아서 혹은 나 또는 상대방의 어떤 유책성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혼에서의 잘못된 점들, 부족했었던 점들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배려하고 희생할 부분은 최대한 희생을 하면서 한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재혼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한번 해봤더니 역시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만나겠어 라는 목적이 있다거나, 내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 자녀들을 내가 양육해야 돼, 이 자녀들한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혹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할 때 애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부차적인 어떤 결정 요소로 남겨두고 다른 이유가 목적이 돼서 결혼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그런 요건, 자기가 생각했었던 목적,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가정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상대의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되게 돈이 많은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줄 알았고,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네? 그럼 내가 이 결혼을 그냥 이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이제 아이들 양육을 하는 좋은 엄마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생각보다 취미 활동도 너무 많이 하고 본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우선해서 챙기는 것 같네, 아이들의 좋은 엄마가 되어줄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 건데 저 사람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네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결정을 하곤 하십니다. 근데 재혼을 결정할 때는 초혼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요? 초혼보다는 좀 현명해졌을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초혼 때는 본인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상대가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감정이 앞서서, 혹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빨리 결혼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와, 나는 이런 여자랑 이런 남자랑 도저히 못 살겠더라, 나는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이더라, 이거를 한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초혼 때의 어떤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재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혼인 생활을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결정이 나신 분들은 좀 더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혼 커플은 어떤 면에서 좀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재혼이니까 뭐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초혼만큼 그렇게 열심히 혼인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초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건 내가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초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부부관계를 회복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혼이
더 이상 힘들거나 무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재혼의 경우에 이혼의 선택이나 그 결정, 그리고 나서 이혼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좀 더 본인한테 쉽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혼보다는 재혼에서의 이혼의 비율이 좀 더 높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혼 가정은 결혼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실혼으로 지내는 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이혼의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의 의사결정이 양쪽의 합의 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가 여부거든요. 즉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의사표현만으로 그 사람이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간에 나 이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게 라고 하면 사실혼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로 남는 거죠. 근데 법률혼의 경우에는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가 먼저 판단이 되고 이혼이 될 사건이다. 즉 유책배우자다 아니면 양쪽 다 이혼을 원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안이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이혼이 되면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 관련한 이슈들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혼인데 재산 분할해야 될 게 막 많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혼과 법률혼은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여부는 분쟁의 가능성이 큰 사건인가 아닌가, 분쟁 없이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만으로도 비교적 손쉽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지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의 차이는 아니에요. 오늘은 재혼을 했을 때 어떤 사안에서 이혼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지, 왜 초혼보다 재혼에서의 이혼 비율이 더 높은지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감정 때문에 재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재혼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을 꾸려야지 행복한지를 기초로 많은 생각을 하신 후에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선택을 하시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